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캐주얼하게 준비해 온 것 같은데 그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비전 모델을 가져와봤습니다. 잘 블로그에는 제가 잘 몰랐던 거 내용 위주로 적어놓은 거라 발표는 좀 많이 건너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리트리버로 PLM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랭귀지 모델의 원래 시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엑스터널 메모리까지 활용하면서 시도를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억셉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테크 논문 같이 나온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컨셉은 이거예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ve Modeling with Diffusion 모델인데 이 말이 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리트리버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디퓨전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은 이미지 내수를 시켰는데 이제 그럼에도 클립 임베딩 사용해서 텍스트 컨디션을 줘서 텍스트 이미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도 또 나오겠지만 컨디셔널 제너레이션도 다 잘 되는 것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파라미터를 다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세미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그래서 이게 그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 모델을 쓰고 그리고 넌 트레이너블 모델을 같이 써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게 P 세타 X로 보통 모델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X,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X를 샘플링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트레이닝 하는 건데 여기서는 뮤라고 세타랑 픽스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세 가지를 이제 가져와서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컨셉은 그래서 파라미터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파라미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트래킹 하는 거 불가능하고 너무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타를 그러니까 세타를 학습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되 이제 픽스 데이터셋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뭔가 엑스터널 메모리를 활용해서 리트리버를 해보자라는 게 기존 컨셉인 것 같아요. 아니 이 논문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리트리버이 네. 뭔지 제가 사실 처음 들어서 그거에 아, 대해서 좀 말씀해 네네. 주시면. 저는 이제 제가 주로 NLP를 공부해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리트리버가 그 퀘스천 앤서링 할 때,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댄스 패스지 리트리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그 퀘스천 앤서링이나 뭔가 NLP 태스크를 할 때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벤치마크 뭐 데이터셋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버트나 뭔가 알버트 뭐 로버타 그런 NLP 모델들이 그냥 바로 인코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리트리버라고 말 그대로 뭔가 가져오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그러니까 뭐 서칭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뉴럴 서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 도큐멘트 쿼리랑 뭐 인풋 텍스트 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의 이순신의 활약한 연도는 언제? 라고 이제 쿼리를 줬을 때 그와 관련된 문서를 가져와 주는 것을 NLP에서는 리트리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활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컨셉은 그렇지만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서칭 엔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뉴럴, 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리트리버를 많이 구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검색하는 거고 그리고 엑스터널 메모리에서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뭔가 K개의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컨셉이기 때문에 리트리버를 사용해봤다라고 말해서 리트리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만 따로 보면은 그럼 리트리버를 네, 이용해서 네네. 디퓨전 모델을 발전시키겠다의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아, 리트리버를 발전시키겠다의 네네.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음, 음,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수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세타를 디퓨전 모델 할 때 뭔가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넷에 쫙 가져와가지고
뭐 그런 디퓨전 모델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학습을 시킬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샘플링 스트래티지 통해서 뭔가 Y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Y를 이제 싸, 이 싸이가 여기서는 클립 이메딩인데 K의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인풋 커리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가장 관련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가 아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 그림이랑 수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저 아직 좀 덜 네네. 됐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으면 네네. 제가 이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리트리버라는 것을 뭔가 사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네네. 좀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냥 컨셉슈얼 디스턴스 재서 뭐 제일 가까운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아, 제가 잘 그,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가져온다는 건가요? 이 태스크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네. 네, 맞아요. 일단 근데,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를 가져온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네. 오버뷰를 맨 아래 넣었는데 제가 네. 그거를 하는데 디퓨전 모델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좀 하이 레벨적으로. 네네. 아, 네. 오버뷰를 먼저 네. 설명드린 게 아닌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본래는 이걸 다 빼고 이 아래 있는 디노이즌 프로세스만 학습을 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픽스드 데이터셋에서 nearest neighborhood를 가져와서 그 nearest neighborhood 셋을 뭔가 컨디셔널하게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학습할 때 사용해 보자라는 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라는 개념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그 네, 서브셋을 학습을 하나요? 저 D라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네, 네. 그 D의 서브셋만 가지고 디퓨전 모델 P세타를 학습을 하는 건가요? 아, 정확히는 그 이 T는 이제 엑스터널 메모리에 있는 픽스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익스터널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이랑 다르다고 그냥 아예 별개의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D가 픽스 데이터셋이고 제가 밑에 정리해놨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미지 넷인데 픽스드 데이터셋이라고 리트리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이제 오픈 이미지라고 따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거는 이게 학습에 사용되냐라고 말씀하신 거면 컨디셔널하게 사용되니까 학습에 사용되는 건 맞는데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 사용하는 트레이닝 이미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더 그, 들어봐야 그,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탐색으로 못 찾는 거는 그 시간 복잡도 때문인가요? 그래서 생성을 하는 건가요? 그냥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으로 뭐 풀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아니야. 제가 태스크가 설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인풋에 대해서 이거랑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찾는 건데 그러면 네, 가장 맞습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그냥 네, 퍼셉슈얼 디스턴스 다 재서 네네. 그, n의 시간 복잡도로 풀 수 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네네네. 생성을 네네. 하잖아요. 그거는 이거를 아, 그 계산을 하기 싫어서 그냥 생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으로? 그 정확히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네. 거는 이 엑스터널 메모리에서 뭔가 계속 이미지 리트리버 하겠다는 거 의미가 그 모델의 파라미터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을 리트리버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금 줄이고 관련 있는 이미지를 엑스터널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그 엑스터널 메모리를 뭔가 컨디션처럼 활용하자라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뭔가 뭐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이미지를 뭐 가져가서 생성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로는 이게 그 찾을 때도 그 페이스북 NLP에서 많이 쓰는 건데 파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원래 리트리버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나 텍스트들의 유사도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길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대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약간 네네. 레퍼런스 베이스드 뭐 슈퍼 레졸루션 이런 것처럼 그냥 생성 퀄리티를 높이는 용도인 거네요. 그럼 아, 저 그 네네네네네.
셋 오브 네이버스는 그냥 고정된 알고리즘으로 찾은 건가요? 아, 이 K의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찾느냐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이거 데이터셋에 그냥 네. 있는 건가요, 원래? 네,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데이터셋과 무관하게 전혀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뭔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이제 데이터셋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 그 데이터셋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 내장을 어떻게 네. 찾는지가 좀 궁금해서. 아, 내장어. 아, 그러니까 어 일단 그것만을 위한 별도 데이터셋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오픈 이미지스라고 마치 이미지 넷처럼 그냥 일반적인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는 태스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인베딩을 다 구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이미지 인베딩 그 이미지 인베딩을 활용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코사인 뭐 유사도를 사용해서 이미지끼리 비교한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는 스캔이라는 뭐 서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인베딩을 일단 다 미리 구해 놓는 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앵겔을 다 비교해서 뭐 무식하게 코사인 유사도를 다 비교할 수도 있고 뭐 향상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이스 같은 거 써가지고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를 다 일일이 비교하지 말고 좀 더 빠르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네 개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아,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저는 제가 더 네, 아직 아직 못 잡은 적이 있는데 네, 여쭤봐도 네, 네,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네, 문제가 사실 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은데 얘를 이피션트하게 학습시키고 싶다의 컨셉인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뭔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줄여봐서 좀 더 그쵸 이피전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라이트 웨이트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뭔가 파라미터를 줄여보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원하는 태스크가 뭐예요? 그냥 뭐 이피션트 아, 이런 거다 네, 떼고 나서 원하는 네, 태스크가 네. 뭔지가 좀 궁금해서. 학습할 때는 이제 뭔가 리트리버까지 사용해야 되고 뭔가 되게 부가적인 코스트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많이 줄어드니까 경량화가 된다라는 게 그 말씀하신 태스크의 목적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여쭤본 네.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네, 네, 그냥 정말로 이거의 목적이 뭐냐는 걸 여쭤본 그냥 뭐 이피션트한 걸 다 빼고 그냥 네, 네, 네. 어떤 이미지 인풋을 넣었을 때 제너레이션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아, 제너레이션인데 네네. 그림이랑 아, 내가 그쵸. 준 그림이랑 비슷한 느낌의 제너레이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갖고.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맞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에서 쓰는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다 되고 텍스트 이미지도 되고 에서 쓸 수 아, 있는 뭔가 일반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같은 거네요. 그냥 어떻게 디퓨전 모델을 뭘 쓰든 간에 일단 네네네. 리트리버로 그 비슷한 그림들만 이용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그냥 프레임워크인 거죠. 맞아요. 논문에서도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쵸. 학습 방법을 제공해 주는 그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설명을 순차적으로 안 해서 좀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음, 많이 부족해서. 처음 봐서 아, 리트리버라는 개념 자체를 아, 그래서 좀 어렵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혹시 그 NLP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 건 아니신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반대로 또 NLP에서 디퓨전 모델을 공부하자고 하고 해서 온 거라서. 아, 그건 아닌가요?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게 되게 생소해서 오히려 논문 설명을 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길게 블로그에 써놨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짧게 요약하면서 정리를 발표해서 해보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리트리버가 빼고 이제 원래는 디노이징 프로세스만 학습을 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데 그게 DDPM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 파라미터랑 픽스드 데이터셋이랑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다 가져와서 이제 모델을 학습해 보자라는 걸 제가 방금 질문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디퓨전 모델의 그 어떤 이미지를 디노이징하고 학습할 거냐에 대한 것은 이 논문 연구진들이 이전에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고 LDM이라고 발표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VQGN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텐서를 디노이징해서 그거를 한번 학습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학습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나왔던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미지를 그대로 디퓨전 모델에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뭐 256의 256 이미지가 64 바이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만들어졌는데 VQN VQGen 모델에서 그 64 바이 64 바이 64 이미지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고 디노이징을 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해보자라는 컨셉인 거라서 오브젝트 펑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DDPM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학습할 때는 보면 이제 뭐 리트리버를 통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유사한 이미지를 뭔가 컨디션처럼 제공을 해가지고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학습하는데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문제가 그 쿼리로서 이미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만드는 게 보통 클래스 컨디션 제너레이션이고 언컨디션 제너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뭔가 인프런스 방법론들 다 논문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을 다 충분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논문에서 정리한 거는 텍스트 이미지는 그냥 텍스트 쿼리 인베딩을 클립을 통해서 구해서 텍스트 인베딩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럼 이 X가 원래 이제 인풋 쿼리가 이미지 인풋 쿼리가 되고 이 이미지 인풋 쿼리에 대해서 여기서는 K가 15라서 15개 닐레스 네이버후드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퍼런스 할 때는 이 X를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인베딩을 사용하고 그 텍스트 인베딩을 활용해서 네이버후드 서칭해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 제공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스 컨디션도 동일하게 텍스트 쿼리를 사용하는데 뭐 이건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텍스트 컨디션에서 이제 클립 인베딩에서 가장 적절한 뭔가 익숙한 쿼리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어퍼드 오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페인팅 오프도 되고 상관없지만 일단은 어퍼드 오프라고 논문에서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글스면 어퍼드 오프 이글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 컨디션 제너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제 어 뭔가 클래스가 없으니까 픽스 데이터셋을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네이버 서칭하고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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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리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언컨디션 제너레이션 할 때 랜덤하게 샘플링 한다면 되게 뭔가 유사하거나 일반적인 그림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고 네이버 서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습할 때 이제 제가 앞에 내용을 다 많이 빼놓은 게 제가 다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트레이닝에 대한 방법론은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냥 이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이제 다 모든 수도 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너무 이미지가 다양하게 생성이 되니까 덴시티가 높은 탑 M개만 써보자. 그리고 이런 컨셉이 뭔가 컴퓨터 비전뿐만이 아니라 NLP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트리버를 통해서 뭐 100만 개의 데이터 셀에서 유사한 도큐멘트를 뭐 100개를 찾아줘라. 그럼 그 중에서 나는 탑 10개만 쓰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탑 N개만 사용했다고 하고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써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기억에는 글라이드 같은 데도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 품질을 향상시켜서 일반적인 트레이닝 방법 외에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원래는 좀 오버뷰를 조립하려고 하는데 오버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네네. 컨디션은 그냥 컨캣 하나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LGM에서 뭐 네네. 만든 인코더를 쓰는 건가요? 컨디션 콘캣하는 게 이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네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하려면 정보를 네네. 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주는지. 그래서 이때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서 그 설명 드렸는데 미리 설명드리면 그래서 원래 K의 리니어 네이버후드를 찾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학습에 컨디셔널하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K-1개를 니어스트 네이버후드 사용하고 텍스트 인베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캣해서 그냥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설명이 됐을까요?
그 뭐랑 뭐를 컨캣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텍스트 클립의 텍스트 인베딩이랑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에 대한 뭔가 이미지 인베딩을 컨캣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파라미터이냐 세미 파라미터이냐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LDM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파라미터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블, 넌 트레이너블 나눠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디코딩 헤드를 쓸 때 기존의 LDM은 500 파라미터가 500M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0M만 사용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픽스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리트리버의 타겟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이제 겹치면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라고 가져왔지만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봤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 품질에서 일반적인 뭐 제너럴라이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했던 작업만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 논문에서. 말이 어렵게 같은 어렵게 한 것 같은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제너럴라이제빌리티를 높일 수 있냐 없냐를 없냐를 픽스 데이터베이스랑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오버랩이 되는 게 있냐 없냐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오버랩 되는 게 있으면은 이미 했던 작업을 또 하는 거고 굳이 리트리버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인데 굳이 코스트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작업을 수행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작업이고, 그리고 모델의 제너럴라이제빌리티도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미지넷 두 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오픈 이미지스라고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일반적인 이미지넷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할 때 한 개의 인풋 쿼리 이미지랑 15개인 K개의 이제 리얼리스트 네이버 후드를 통해서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제가 방금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리서치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인베딩끼리 컨캣해서 학습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이미지 인베딩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그래서 VQ 개인이랑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그리고 클립을 다 세 개를 사용해 봐서 해봤다고 했는데, 뭐 당연히 클립의 캐퍼시티랑 뭐 성능이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클립 인베딩의 상황이 제일 좋았다고 설명하더라고. 그 K계의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 뽑을 때도 K계를 어떻게 정했냐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 사실 정확한 이밸류에이션 아닌 것 같아. 이건 밑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정확한 이밸류에이션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억셉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제 K계를 너무 많이 높이냐 높이지 않냐를 설정해서 여기서 이제 스윗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4개를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패치 사이즈 같은 것도 이제 픽스 데이터베이스가 그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이 1200. 그러니까 보통 256과 256이나 648, 646 이렇게 줄여서 학습하는데 이거 이제 1200보다 높은 이미지 셋이 많아가지고 패치를 뽑아서 이제 픽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K계를 리트리브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데, 이 패치를 만들 때 패치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도 이제 성능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이 리뷰하신 걸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 클립이 이제 64 by 64로 이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64 by 64로 뭔가 비교를 하는 게 266 by 256이랑 비교를 한 것과 뭔가 동일한 평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패치 사이즈를 설정할 때 64보다는 266 같이 높은 걸 설정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66 by 256이 64 by 64보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좀 더 글로벌한 피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파트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64보다는 256과 256이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논문의 의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굳이 써야 하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고 뭘 왜 써야 되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하든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하든 이제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할 때 뭔가 덕스나 매몰, 스프링, 포유류, 동물 같이 이제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원래 이제 제너레이션 성능이 떨어지는 게 뭔가 자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부가된 정보 더 많아지고 포함해 이미지 모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여기가 개고 포유류고 동물인데 점점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프리시전이랑
이 FID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랑 이 SPLDM이 이제 계속 말한 세미 파라메트릭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인데, 그래서 LDM이랑 베이스라인 모두 지표가 하락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리콜은 오히려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의 메소드는 그렇지만 기존의 방법론은 이제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리콜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이제 논문의 방법론은 리콜이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왜 이렇게 나왔냐고 말을 하냐면,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관련성 있는 이미지를 픽스드 데이터셋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모델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아무튼 관련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뭔가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리트리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뭔가 제너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늘려도 성능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랑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리저트를 다 여기 논문에서 보여주면서, 컨디셔널은 당연히 이제 텍스트를 컨디션을 주겠죠.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언컨디셔널은 이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픽스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만약에 뭐 기타를 샘플링 한다 했을 때 이제 이 M, 이 mu d k가 이제 픽스 데이터셋에서 k개의 샘플링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이게 네 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제 샘플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이제 잘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인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게 가장 말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 이제 오히려 그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만 주는 거, 그러니까 텍스트 인베딩만 저작 컨디셔닝 해서 텍스트 이미지를 수행하는 게 가장 성능이 뭔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논문에서 정확히 설명하진 않고 이제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 리뷰하신 분들 이제 생각을 종합한 건데,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포함하고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만을 포함한 거랑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만을 포함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클립 인베딩이 워낙 클립이 모델의 성능이 좋고 클립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활용한 게 오히려 모델이 더 제너레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델이 어떤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클립 인베딩을 잘 표현하는 걸 하는 게 결과적으로 성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를 가져와서 제너레이션 할 때는 뭔가 그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의 이미지에 의존해가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오지만 뭔가 다양성의 다이버시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잘 나왔지만 지금 원숭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심지어 패치 사이즈처럼 나왔고, 왜냐면 이제 그 픽스드 데이터셋 이미지를 패치 사이즈로 제가 가져온다고 설명드렸는데, 패치 사이즈로 가져온다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완전히 패치 사이즈처럼 이제 마치 제너레이션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연 동물 같은 거더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텍스트 이미지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그냥 클립 인베딩을 사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래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이 논문의 방법 메서드가 의미가 있지만, 왜냐면 리트리버를 해서 뭔가 파라미터를 줄이고 모델이 설명 더 잘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제 텍스트 이미지에서는 클립을 더 많이 의존을 해가지고 제너레이션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냥 클립의 우수함을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뭔가 수학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왜냐면 이제 수식 같은 것도 대부분 DDPM에서 다 이미 나왔던 걸 재활용하는 거여서 뭔가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쭉 논문 내용만 메시지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